귀의 기능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 귀는 평형을 담당하는 세반고리관 있고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그게 이제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고요. 청력을 담당하는 기관에 기능 이상이 생기면 안 들려야 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이명이고 들려야 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난청인데 요 세 가지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또 병명이 있더라고요. 그 병명이 뭐냐 하면 메니에르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이명, 난청, 어지럼증 요 3종 세트가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병명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니에르 증후군, 메니에르 병은 뭐냐 하면 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병을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이제 귀에 정말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정말 염증이 있든지 뭐 뇌출혈이 있든지 구조적으로 무슨 기질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들리고 뭐 이러면 이 귀에 심각한 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뇌신경계의 기질적인 병변 및 뇌의 미로의 화농성 질환이 없이 기질적인 질환, 염증성, 화농성 질환이 없이 어지럼증, 이명, 난청의 특징적인 3대 증상 이거하고 인해 충만감, 압박감 등이 발작적으로 반복되는 증상을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뇌 질환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갑자기 어지럽고 안 들리고 이러면 갑자기 이명이 심해지고 이러면 근데 뇌 질환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는데 1881년 프랑스의 메니에르라는 사람이 뇌신경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이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이제 증후군 요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요 중에 2개만 나타나거나 3개 다 나타나거나 갑자기 돌발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서 이명이 살짝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을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이분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신경질환으로 보기도 하고 선진국에 많아서 문명병이라고도 하나 연령적으로는 청장년기에 많고 소아에게는 거의 없고 남녀차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임상 경과를 이제 관찰을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메니에르 증후군 이것도 뇌의 기질적인 병변이 없이 뇌의 기능 이상만 나타났는데 원인 아직까지 병리와 생리 기전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병리와 생리 기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뇌 림프액의 흡수 장애로 그래서 이런 병을 이명, 난청, 어지럼증이 돌발적으로 생기신 분들을 나중에 이제 귀를 잘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뇌 림프액 액이 있을 거잖아요. 순환액이 다 이렇게 팽창하고 부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리학적인 그런 병리 기전은 뇌 림프액 특발성 뇌 림프 수종이에요. 이유를 알 수 없게 이렇게 부어 있다는 뜻이에요. 림프 수종, 부어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뇌 림프액의 흡수 장애로 뇌 림프 수종이 생겨서 발병하기도 하고 알레르기가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병명을 내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증상은 발병 초기에 그 정도가 변하는 난청도 생기고 메니에르 병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병이 진행되면서 이제 청력 소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지럼증이 생겨요. 초기에 회전성 어지럼증은 격렬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오심구토를 동반하며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20-30분 내지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명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난청의 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강도나 음고의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은 난청, 어지럼증, 이명이 이렇게 좀 섞여가면서 생겨요. 그리고 이제 난청이 갑자기 생기면 주로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말한 대로 저주파대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안 들렸다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진정이 되면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임상 결과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싹 괜찮아지는 사람도 있고, 난청이 계속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난청도 없어지고 이명만 남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외에 귀에 무엇이 꽉 차 있거나 막힌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거 귀 멍멍이잖아요. 이를 이충만감이라고 한다. 이 충만감은 발작의 신호로서 나타날 수 있으며 환자의 약 절반 정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귀 멍멍한 증상, 이관이 건강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저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단 검사는 어지럼증, 청력저하, 이명, 이충만감 이런 게 이제 병의 증상으로, 특징적인 증상으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치료. 메니에르 증후군은 아까 이제 병리학적인 소견이 림프의 수종이라고 이제 밝혀낸 거잖아요. 그래서 메니에르 병이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초기 발병 환자의 약 80%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과, 이석증이나 아까 전정신경염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발작 증세의 주기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이제 있는데, 그 외에 어지럼증 발작의 주기 강도, 청력 소실 정도, 양측성,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양측에 대한 여부에 따른 치료 방침을 세워야 하며, 급성 어지럼증 발작 시기와 만성 시기에 따라 치료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치료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급성과 만성이 달라야 된다는 건 뭐냐? 급성은 이제 갑자기 토하고 뭐 이러니까 그거에 따른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만성은 또 그거에 따른 생활 습관을 고치는 그런 거를 지도를 하는데, 보세요. 메니에르 병에 대한 약물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아직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병리 기전이나 왜 생기는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약물이 급성기 어지럼증 증상을 치료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청력 보존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또 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 현재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물은 베타 히스티딘과 이뇨제이다. 이게 이제 메네스 정이라는 건데, 이 약이 베타 히스틴처럼 이렇게 고막에 있는 혈관 혈액순환제래요. 그래서 혈액순환제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귀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그리고 이뇨제를 쓰는 거예요. 왜? 림프 수종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물이 이렇게 압이 차지 않게 이뇨제를 써서 귀의 압력을 낮춰주는 그런 처방을 써요. 그리고 생활 습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방 방법. 이게 부어 있는 거잖아요. 내 림프액이. 그래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어 있으니까. 그래서 술이나 커피, 담배,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생활 습관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식이요법 생활 가이드가 2g 이하로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저염식이 권장되며, 스트레스, 과로, 불면, 육체적 피로 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 피곤할 때 더 어지럽고 쓰러지니까, 이명도 생기고 난청도 생기니까, 이런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것이 메니에르병 치료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메니에르 어지럼증, 메니에르 증후군 원인 알 수 없지만, 이석증은 돌 때문이다 그래서 자세를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에만 염증이 있지만 어지럼증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메니에르 증후군도 이런 증상이 있지만 이제 이거를 내림프 수종이라고 해서 저염식하고 이뇨제를 쓰는 거와 이제 혈액순환제를 쓰는 걸로 지금까지 가이드 되어 있어요. 세 개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저는 이제 메니에르 병의 임상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임상은 메니에르 의사가 관찰한 뇌의 기능적인 병인데 원인 잘 모르겠다. 병리 특발성 림프 수종인데 그래서 치료는 수종이기 때문에 대증 치료, 이뇨제, 저염식을 쓰고 예후는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하고 예방 방법은 주로 혈액순환 잘 되고 피로 관리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의 기능 이상은 열 때문이라는 거죠. 컴퓨터에 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컴퓨터 고장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뇌의 초정밀 감각 센서 기관이 열받으면 정보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 이명 난청으로 치료는 뇌에 열이 순환될 수 있도록 비관과 부비동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관 기능을 개선해서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이관이 언제 상한다고요? 구강호흡으로 이관이 상한다고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숨 쉬지 않게 언제? 밤이나 낮에, 밤에 특히. 그래서 밤에는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입으로 숨 쉬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만 숨을 쉬는데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 메니에르 병이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